1조 3,023억 2,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벌써 10월인데 전체 집행률이 44%밖에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님이 취임하실 때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세사업장에는 예비직이 굉장히 많다 보니 참으로 궁색한 별명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언제부터 현장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변형을 했습니까? 장관님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월 28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122%로 241만 1,931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중 44.5% 1조 3,023억 2,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벌써 10월인데 전체 집행률이 44%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집행률이 현재선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만큼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해서 집행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렇게 좀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청률의 목표에 도달했다고는 지금 말씀하지만 집행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심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했어도 집행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유지 불응 등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심사 단계에서 지원 조건과 맞지 않아 실제 집행률과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 맞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정자금 지원이 현장에서는 지금 겉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안정자금 예산 자체에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80에서 85% 예상한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12월까지 신청자의 90% 이상이 집행한다 하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집행률은 70에서 75% 정도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애초에 안정자금에 가다 추계가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난 9월 20일에 또 한 차례 지침을 변경을 해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한 게 아닙니까? 장관님이 취임하실 때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과대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을 12개월로 산정해서 근로자 한 명당 12개월을 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세사업장에는 예비직이 굉장히 많다 보니 실제 지급 기간이 10개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12개월의 예산에 잡은 것이 그렇게 100%의 예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내년 예산은 10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침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침의 경우 사업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차례 이상 변경이 됐어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좀 했습니다. 참으로 궁색한 별명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언제부터 현장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변형을 했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신청률과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신청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니까 신청자들도 자기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고요. 이는 애초에 이 사업이 졸속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해결사라는 명칭이 참으로 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구상 단계에서 이미 지원 기준과 절차, 관계 법령을 명확히 했어야 하는 게 맞죠. 사업 추진 1년도 안 되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한테 혜택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또한 고용노동부는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걸러내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3주,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1주가 더 소요되어 한 달 정도가 걸린다는 것인데 지원이 시급한 신청자 입장에도 답답한 노릇이는 거 아시죠? 예,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전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보다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신속히 지급을 해 주셔야죠. 예, 그래서 교육 강화라든지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좀 신속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총 853명의 인력 1명당 2,0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심사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가보화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전담 인력이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고 절차도 까다롭게 만든 게 문제인데요. 853명 중 150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703명은 비정규직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 비정규직의 경우 내년 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 기간이 2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부처도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계약 종료가 예정된 703명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이 문제를 우선 이 사업은 한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향후에 정규직을 채용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이런 취업할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 의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